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특징주를 잡아라의 김혜미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은 미중 무역 협상 진전 기대감에 강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18일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보다 0.81% 오른 2124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1.46% 오른 696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간밤의 뉴욕 지수도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18일 다우 지수는 1.38%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1.32% 지수가 올랐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1.03% 오르면서 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떨지 또 어떤 종목들 주목해야 할지 특징주를 잡아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각 양장시장 지수 흐름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전거래일보다 0.23% 현재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211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전장보다 0.23% 하락했습니다. 69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개장 직후에는 2133선에서 지수가 출발을 해서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로서는 하락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별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78억 원 물량들 팔아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있습니다. 개인이 85억 원, 기관이 151억 원 현재 물량들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거래소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개인이 홀로 823억 원 강한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190억 원 그리고 582억 원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선물 시장으로도 가겠습니다. 네, 선물 시장은 오늘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있습니다. 개인이 2074계약이라는 강한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2306계약이라는 또 강한 매수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이 홀로 3889계약 현재 물량들 팔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별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강세가 보이는 종목은 일진다이아입니다. 현재 이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22%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당 7,050원 올랐고요. 37,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동양피스톤 보겠습니다. 동양피스톤 역시 3거래일 연속으로 강세를 시현하고 있고요. 27%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7,8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챗시스 보겠습니다. 챗시스 같은 경우에도 저번 주 금요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5% 상승이라는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주당 143원 올랐습니다. 1,09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 낙폭 큰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 사조 해표입니다. 현재 6.84% 낙폭 시현을 하고 있고요. 주당 800원 떨어졌습니다. 1,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진 보겠습니다. 우진 같은 경우에도 5%대 약세를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당 300원 떨어졌고요.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삼양 패키징입니다. 900원 떨어진 5%대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16,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 두 종목이 현재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솔고바이오가 9% 올랐고요. 121원 오른 525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아진산업 역시 상한가 기록했고요. 2,91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구형테크입니다. 구형테크 같은 경우에 이틀 연속으로 강세 시현하고 있는 업체고요. 22%대 급등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2,1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카스입니다. 카스 같은 경우는 18%대 견조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405원 올랐고요. 2,14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약세를 시현하고 있는 종목은 넥슨 GT입니다. 현재 11%대 낙폭을 시현하고 있고요. 1,650원 떨어졌습니다. 13,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KINX입니다. 8%대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2,050원 떨어졌습니다. 21,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레고캠 바이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캠 바이오는 전일 대비 6.15% 하락했고요. 주당 3,000원 빠졌습니다. 45,8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인 18일 아시아 주요 증시는 전반적으로 강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 인하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히 중국 증시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전장 대비 상하이 종합지수 0.96%로 마감을 했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 또한 전장 대비 1.36% 상승이라는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대만 각권 지수도 0.48% 오르면서 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주요 아시아 증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전거래보다 현재 0.3% 상승해서 강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2746엔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해 종합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1.42%, 역시 저번 주 금요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2,59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만 각권지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각권지수도 0.72% 상승했습니다. 70.78포인트 오른 9,90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엔 종목 아시아 증시 짚어봤습니다. 저는 이슈엔 종목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엔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장 가장 이슈가 되는 두 가지 종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두 가지 종목은 셀트리온과 SK텔레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엔 종목으로 셀트리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바이오젠과의 특허 소송에서 승리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셀트리온은 지난 17일 트룩시마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릭툭산의 적응증 중 하나인 이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에 대한 국내 특허 무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발표를 했습니다. 셀트리온은 트룩시마 제품 허가 신청 이전인 2015년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식약처에 등재된 바이오젠의 리툭산 관련 적응증 특허 5건에 대한 무효 심판을 청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 4건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에 걸쳐서 특허 무효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날 판결은 바이오젠이 2017년 3월 이 CLL 적응증 특허 무효 심경에 불복했고 특허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마지막 남은 한 건에 대한 것으로 특허 법원에서도 1심 결과와 마찬가지로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셀트리온은 트룩시마와 관련한 잔존 특허 리스크를 모두 걷어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특허 심판원과 마찬가지로 이번 특허 법원에서도 만성 림프구성 이 백혈병 관련 특허 무효 판결이 내려지므로 이 기존 특허 심판권 판결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현재 트룩시마 판매에 장애가 될 국내 특허 무효화 소송은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고 또 셀트리온은 앞으로도 고가의 비용 때문에 바이오 의약품 치료를 받지 못했던 환자들에게 폭넓은 바이오 시밀러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판매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이슈인 종목 셀트리온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입니다. 현재 전거래보다 1.49% 하락했습니다. 주당 3,000원 떨어졌고요. 19만 8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SK텔레콤입니다. 서울시가 5G를 활용한 첨단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실무를 SK텔레콤이 맡게 됐습니다. SK텔레콤은 서울시와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인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첨단 교통 시스템은 5G 차량 통신 기술 등을 이용해서 차량이 도로 등 주변 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체계입니다. 2020년 말까지 서울 주요 도로에 5G 센터와 사물 인터넷을 구축하고 또 버스와 택시 등 차량 통신 단말을 보급하고 또 5G 관제센터와 자율주행차 시험장을 조성하는 게 이 사업의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254억 원이며 대상 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또 강남대로, 경인 마포로, 통일로 등 간선 급행 버스 노선과 또 도시고속도로 121.4km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5G 버스와 택시는 정류장, 또 신호등과 같은 교통시설물과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며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는데요. SK텔레콤과 서울시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위험 사항을 파악하고 5G 차량에 경고를 전달하게 됩니다. 또 무단 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주변 차량의 경고에 사고를 방지를 해줍니다. 또 앞선 차량의 응급 차량 접근을 알려줘서 이 길 터주기를 유도를 할 수 있고 급 커브로 앞이 보이지 않는 지점에 사고가 나면 뒤따라오는 차에 미리 알려줘 이 다중 추돌 사항을 방지하거나 장모철 폭우로 인한 도로 파손 등의 정보도 미리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SK텔레콤이 마포구 상암 DMC 일대에 설치할 이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는 실제 사용 중인 도로에 시설을 갖춰 시험용 자율주행차들이 일반 차량에 있는 환경에서 운행할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5G 자율주행버스가 시험 운행을 하고 또 여러 스타트업 기술도 시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이슈엔 종목인 SK텔레콤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현재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텔레콤입니다. 현재 전장보다 2.41% 하락해서 약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6,500원 하락했고요. 26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슈엔 종목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사조 대림입니다. 이 사조 해표 흡수 합병을 결정한 사조 대림이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를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조 다림입니다. 현재 전장보다 3.96% 상승해 강세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주당 950원 올랐고요. 24,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사조 대림이 사조 해표를 흡수 합병함에 따라 경영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조 대림은 사조 해표를 약 1대 0.44의 비율로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합병 기일은 2019년 6월 1일로 사조 해표는 사조 산업으로부터 참치캔과 장유, 또 김 등을 공급받아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 채널에 유통을 하고 있고 또 사조 대림은 자체 생산하고 있고 또 자회사로부터 사들인 이 수상 가공품과 육가공품 등을 채널에 유통할 계획입니다. 연구원은 양사 합병에 따라 향후 영업막 통합을 통해 경영 효율성 증대를 추진할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향후 지배 구조 변화에 대한 전망을 위한 단서는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배 구조와 관련된 디스카운트 해소 여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DIC입니다. DIC가 장 초반부터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회사의 전기 회물차 출시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IC입니다. 현재 전거래일보다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네요. 0.28% 상승했고요. 20원 올랐습니다. 7,1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증권업계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서 DIC의 자회사 제이모터스는 국내 최초의 1등급 전기 화물차 모델인 칼마토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안전기준 적합 시험을 모두 마쳤고 환경부의 모든 인증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오는 2월 이 전기차 보조금 승인만 해결되면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연구원은 현재 칼마토는 이 쿠팡과 DHL의 필드 테스트를 마친 상태고 GS 리테일과 롯데 글로벌 로지스 등에서도 테스트 결과에서 긍정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쿠팡은 이미 지난해 10월 이 필드 테스트를 완료했고 11월 칼마토 10대에 대한 구입 계약도 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DIC의 올해 매출액은 전년보다 23% 증가한 7,136억 원, 또 영업이익은 56% 늘어난 40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장 초반부터 오늘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이날 개장 전 공시를 통해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바이오 신약인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 SB3가 미국 최종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현재 전장보다 0.12% 상승했고요. 500원 오른 40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내 판매 시기는 해당 제품의 미국 내 독점 판매권자인 머크사의 협의 내에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네, 네 번째로 살펴볼 특징은 대우부품입니다. 대우부품이 이틀 연속으로 현재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축으로 하는 수소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우부품 보겠습니다. 현재 전장보다 7.94% 상승하며 현재 강세 시현하고 있고요. 235원 오른 3,195원의 현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우부품은 수소차용 이 전동식 워터펌프 공조장치 전장 부품인 CCH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전동식 워터펌프는 전기 자동차와 연료 전지 자동차에 들어가는데 이 전장 부품과 배터리 또 연료 전지 스택 등의 냉각 장치입니다. CCH의 차량 냉난방을 제어하는 시스템의 일부로 사용자로부터 버튼 입력을 받으면 블로어 모터와 또 액추에이터 등을 제어하는 것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친환경 수소차 부품으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적 보조금 지원 확대와 또 시장 잠재 고객 수요 증가에 따라 향후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메가스터디입니다. 이 신한금융투자는 오늘 메가스터디 교육에 대해서 지난해 4분기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라고 평가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메가스터디의 교육이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794억 원, 또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1억 원이 예상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가스터디입니다. 현재 전장보다 0.31% 상승했습니다. 주당 100원 올랐고요. 32,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1, 4분기는 계절적으로 비수기입니다. 11월 수능 종료 후 새학기까지 주요 강좌들이 휴강하기 때문인데요. 2016년, 2017년 4분기는 각각 68억 원, 또 2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들까지 살펴봤습니다. 특징주를 잡아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욱더 알찬 소식을 가지고 내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